안녕하세요, 도담입니다. 지금 저희 농장에 비닐하우스 벽을 열어주러 가고 있는 길인데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굉장히 해도 뜨고 날씨는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도는 1도 2도 정도를 가리키네요. 주변 농가들도 보시면 아직 벽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하우스 가가지고 온도 체크한 다음에 벽을 열어주고 온도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고추 마지막을 잘 관리해줘가지고 다수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같이 내용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차 안에서 혼자 떠드는 사이에 저희 농장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하우스 안에 들어가서 온도를 체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약 10시쯤 된 시간입니다. 오전요. 근데 지금 하우스 벽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열지 않고 있는데, 이 11월 말부터가 되면은 사실 이 시기에는 이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제 해가 떴을 때, 이렇게 해가 떴을 때 그 나무들이 받아들이는 온도, 그러면 이게 지열까지 연결돼 가지고 하부까지 연결이 돼 가지고 지열을 이렇게 가다두고 저녁을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온 열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온을 하지 않고 무가온으로 겨울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도를 가다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 속에는 그동안 미생물을 지속적으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속에서는 미생물들이 안에서 계속 유기질이 풍부한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서 생식 활동도 하면서 지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온이 일정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밖에 보통 과수나무들 보면은 겨울을 놔도 얼어 죽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원리로 무가온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 천장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1중, 2중, 3중까지만 하고 저는 가온을 하지 않아요. 다른 농가들은 대가 보이잖아요, 여기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4중까지 하고 가는데 저는 딱 3중까지만 하고, 네, 더 이상 가온을 하지 않는데, 지금 이쪽은 제일 가쪽입니다. 벽 쪽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벽면만 한 겹을 더, 이렇게 벽면만 커튼식으로 한 겹을 더 대서 이렇게 반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반벽을 쳐서, 이만큼 되는 반벽을 쳐서 밑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냉기를 좀 차단해 주는 정도에서만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땅속에 미생물을 그동안 충분히 계속 간주해서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안에서 계속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초생재배라든지 뭐 잔사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왕겨라든지 이런 유기질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더 이상 물을 넣어주지 않고 액비를 넣어주지 않고 무슨 미생물들이 먹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넣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기존에 있는 유기질과 또 이 고추의 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죽었다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미생물이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땅속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밑에 지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12월 말중 가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온을 체크해 가지고 또 한번 볼 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온도를 가두는 것은 땅속은 이 미생물에게 맡겨두고요, 옆면만 잘 관리해서 가는데, 이렇게 모퉁이 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퉁이 쪽, 이런 부위는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나가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머리 쪽으로나 쭉 가상서를 삥 둘러서는 좀 몇 그릇이 얼긴 해요. 얼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난방을 떼고 또 4중까지 벽을 치고 하는 농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죽어나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항상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요. 그것도 보시면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물을 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자, 한번 봐보실까요?
쫙 그때 보면 안개 낀 것처럼 돼 있죠. 네, 이쪽도 뒤쪽도 안개 끼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또 이파리에도 이렇게 수분이 많이 끼었죠. 네, 이렇게요.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지금 바깥 온도는 대략 3도 정도 됐었거든요. 3도 4도. 근데 지금 현재 하우스 내부 온도가 25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죠. 해가 뜨면은 비닐하우스 내부는 한겨울에도요 40도가 넘어서는 온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은 덥고 뜨겁고 밖은 차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단열이나 이런 시스템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요. 그래서 그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하우스 내부에 굉장히 많은 수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저 밑에 쪽에 자라났던 건데 훑지 못해 가지고 방치됐던 고추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열과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버려지는 고추들이 많겠죠. 그래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이제 계속 결로 현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런 수분으로만 애들이 자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만 유지해주고 관리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2회에서 3회 정도 방제를 앞으로 하면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밑에 쪽에는 균들이 발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시면은 이렇게 꽃들이 피잖아요. 여기 보면 꽃이 피어 있죠. 새꽃들이 이렇게 계속 피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꽃들이 올라오고 또 위쪽은 또 따뜻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 즈음에서 온실가루위하고 총체들이 이쪽으로 많이 기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되게 되죠. 안에가. 그래서 방제를 해주는데 사실 이 시기가 되면 방제가 어려워요. 이게 제 눈높이에서 보는 시선이고요. 얼마만큼 숙여야지만 이 고랑을 들어갈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만큼 숙여야지만 이 고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들어가서 지금 계속 허리를 거의 90도 숙이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걸립니다. 막 걸려가지고 엉켜있는, 이게 지네들끼리 아치형이 돼가지고 쏟아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쪽으로 아치형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엉켜있겠죠, 서로. 근데 이거를 다 제껴버리면 가지도 부러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허리를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숙여서 들어가가지고 방제를 해줘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고추들은 또 가지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지네들끼리 엉키지 못하고 뭐 고추 줄 넝쿨 포도 넝쿨처럼 이렇게 막 떨어져서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고랑에 많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방제가 굉장히 이 시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또 위로 뿌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위로 뿌려도 위에 완전히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약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묻어나지 않아서 방제 효과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기 되면 방제를 포기한 농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번에 방금 잠깐 고랑 갔다 왔잖아요. 근데 보통 들어가면 하얀 먼지 같은 날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다녀요. 다른 농가들 가면 그게 온실가루인데, 저는 그런 온실가루인은 아직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학 농약을 쓰지 않고 은행으로 천연 농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전착제로 자담 오일하고 자담 유황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고, 간헐적으로 좀 약성을 세게 살충을 좀 세게 해야 될 때는 가성 소다를 첨가해서 방제를 늘 해오는데요. 그 패턴으로만 저는 합니다. 늘. 그래서 온실가루 같은 경우 제 밭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기 되면 이파리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싼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좀 거뭇거뭇하게 얼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 밭은 없어요. 근데 다른 농가 가면 굉장히 심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해도 약값이 싸기 때문에 약값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방제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제를 하냐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고랑 약줄 있죠. 예, 이 고랑으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고랑으로 들어가서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 각고랑, 네, 이 고랑으로 마지막은 들어가서 총 3고랑 들어가지고 방제를 합니다. 이 하우스 기둥 한 칸 간격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치고 나무를 펼친 다음에 이렇게 또 반대로 돌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을 방제를 해주죠. 뭐 그렇게만 해도 지금 현재 고랑고랑 방금도 보셔서 하시겠지만은 안에가 온실가루 내는 것들이 날아다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밑으로 허리를 숙여서 이 밑으로 이렇게, 왜냐면 이 밑쪽은 제가 습하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류가 많이 끼는데 이 밑쪽은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줍니다. 위로 밑으로 해줘. 중간으로는 어차피 지네들이 우거져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방제를 해주죠. 이 앞벽까지는 고랑, 이렇게 고랑, 이 고랑, 각각 고랑을 다 탔다 했잖아요. 고랑 탄다고 제가 표현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안 하려고는 했지만,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식으로 3고랑 정도만 들어가서 위아래로 해서 방제해 주는 어떤 그런 정도로만 방제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벌통이 보이시죠? 지금 보통 이 시즌쯤 되면 다른 농가들은 벌통을 다 빼냅니다, 밖으로. 근데 저는 빼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좀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고추가 계속 자라고 있죠. 꽃이 또 열리죠. 네, 꽃이 계속 열려서 수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는 애들이 수정이 돼 가지고 이제 꽃대가 떨어지면서 고추가 이제 열리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꽃이 수정이 된 꽃이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열려 가지고 꽃을 달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 고추가 빵이 커지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빵이 커지면서 그 고추 달린 것은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에 달리는 이런 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까지 다 수정을 시켜서 가거든요. 지금도 꽃 보시죠. 예. 저는 이런 꽃들까지 다 수정을 시켜서 가는데, 다른 농가들은 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고추들을 더 이상 안 키우려고, 수정을 시키지 않으려고 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수확을 하지 않는데, 저는 이것까지 수확을 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농가들은 거름을 한번 놓아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 밑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땅속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증식 활동을 하면서 어떤 걸 하겠습니까? 배변 활동도 하죠. 그러면 그 배변들이 가스가 돼서 지온이 올라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또 한마디로 또 영양분도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추들이 뿌리가 지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위에가 차더라도 밑에서는 그 뿌리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양분을 계속 뽑아 올립니다. 양분을 계속 뽑아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수정이 되는 고추들도, 고추에서 늦게 수정이 되는 고추들도 나중에 되면 특다마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다마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사이즈는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하는 사이즈로는 나와요. 네, 이 정도 하는 사이즈. 빵이 덜 찼는데, 그래서 이 정도 하는 사이즈, 이 정도 하는 사이즈로 나오는데, 작은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또 더 큰 것들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확량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전체 하우스 5동에서 생산한 어떤 고추, 청양고추로만 수확량이 15톤, 16톤 정도를 1년에 수확했었는데요. 다른 농가 같은 평수 대비했을 때 보면은 월등히 수확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4번을 따는데 3번 따고 가두잖아요. 근데 3번 따고 가둘 때 3번째 딸 때 수확량을 많이 하시는 데는 마지막 설거지 할 때 양이 현격하게 줍니다.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3번째 따면은, 왜냐면 이 분지가 계속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열매를 많이 달 시기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는 마지막 4차 설거지 할 때에도 수확량이 그 3차 딸 때랑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아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비닐하우스 제일 겉비닐이 비닐하우스를 다른 농가보다 좀 더 두꺼운 걸 써요. 근데 다른 농가들은 왜 두꺼운 걸 쓰지 않냐면은, 이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이 바람이 하우스 내부로 들어오면 비닐이가 너무 단단하게 되면은 하우스가 들려서 하우스가 들려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차라리 비닐이가 찢어져라고 두꺼운 비닐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온도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두꺼운 비닐은. 특히 봄, 여름에는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에 이렇게 짱짱한 어떤 파이프로 되어 있어서 기본 농가들보다는 2배 이상 두꺼운 걸로 되어 있어서 하우스 자체가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언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들을 많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제가 위치하고 있는 하우스에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담이 많이 길었네요. 하우스 벽 깔려 가지고. 지금 보니까 보이시죠? 온도가 31도, 2도 찍습니다. 지금 이제 벽을 좀 열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벌이 보이죠? 네. 이렇게 날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희도 보면 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활동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활동을 시키면 벌들도 체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명도 짧고 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제가 또 양봉도 같이 겸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수정용으로. 그래서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서 변성왕대도 달아보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겨울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번식 활동 시키면서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봄에 어떻게 오는지, 물론 경험하시는 호수두님들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양봉 꿀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정벌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직접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날 때 이 벌도 한번 어떻게 다는지도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